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올해 이제 그 농업직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학습을 시작하게 될 텐데, 올해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도 이렇게 농업직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학습할 텐데, 이 시간 이후로 해서 우리가 국가직이나 또는 저기 지방직이나 다 같이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부터 농업직이 어떻게 강의가 되고 농업직의 특징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그냥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농촌진흥청의 공무원 출신이고 현재는 지금 학교에서 교양학부하고 대학원에서 지금 원예에 관련된 농업에 관련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농업직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쪽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가 있고 합격한 이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만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래도 좋아하는 사람, 저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를 방문각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나 혼자만 합격하고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 중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우들이 결국은 원하는 성과를 같이 이뤄낸다는 사실을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는 거기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삼위일체가 되게 되면 결국은 원하는 가치를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저도 똑같이 그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했었죠.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또는 5급 농업직 공무원 고시죠. 거기까지 다 공부를 다 해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혼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이며 따뜻한 격려를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뭔가 원하는 거를 많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뭐를 달라. 그럼 어떤 조물주가 요만큼을 줬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만큼 줬던 것이 앞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큰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수험생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우리 이 공무원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진정으로 합격하면 가슴 뛰게 엄청나게 좋아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대충 합격하면 말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까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 결국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타의 강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될 겁니다. 어떤 강사분들은 쪽집게처럼 꼭꼭꼭 찍어가지고 공부하기 좋게 해주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떠한 분들은 설명을 잘 충실하게 해서 외우는 기본 틀보다는 먼저 이해를 하고 학습량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죠. 저의 강의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스토리텔링식의 강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맞춰서 같이 학습을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농업직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중에는 대학에서의 전공자도 있고 또는 전혀 관련되지 않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농업계통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은
연령도 다양하고 다양한 연령 어우러짐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따져보게 되면 농업직은 쉽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쉽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유형을 보게 되면 전공 과목이 두 가지 과목이 있죠. 재배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용작물학이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농업직의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어찌 보면 한 과목이 두 과목 같고 두 과목이 한 과목 같은 그런 과목들이 많을 때 이 농업직은 두 과목이 꼭 흡사 한 과목처럼 같이 영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서 공부하는 양이 적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농업직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쉽다라고 했는데 책 한 장 한 장을 넘겨서 공부하다 보면 과연 쉽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뭘까? 저는 뭐니 해도 농업을 공부하는데 가장 애로점을 판단하는 게 바로 뭐냐면 농업에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외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이 외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져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용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은 어떤 환경이 기본이 되냐면 햇빛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토양도 필요하죠. 수분, 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기, 이산화탄소와 CO2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기질 비료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형태가 다각도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의 공간이 되는 농업의 작물을 기르는 장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밭을 그냥 밭이라고 하죠. 밭. 그죠? 밭이라고 하는데 재배학에서는 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죠. 생소한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조그만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텃밭이라고 할 겁니다. 맞죠? 도시농업에서 볼 때. 그래서 도시농업이다라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정도를 하냐면 평수로 한 7평에서 10평을 텃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텃밭보다 좀 더 큰 개념을 바로 뭘까? 그래서 우리 재배학에서 보면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렇게 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는 포장하면 뭐만 떠오르냐면 선물을 받을 때,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이걸 데코레이션 하기 위한 포장, 싸는 것, 이로만 생각하고 있겠죠. 이렇게 포장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 파생되는 말이 이런 거죠. 수분의 양을 얘기할 때 포장, 용수량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하나의 용어가 다 한자어에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하나의 용어를 외우는 데선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하더라도 외워서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합격에서 굉장히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배학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공부하는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똑같은 비율로 공부하고 있다.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근간이 돼야 되냐면 재배학이 원래 근간이 돼야 돼요. 재배학을 얘기하는 용어들이 재배학 원론, 재배학 법론, 재배학 일반 또는 일반 재배 이게 다양하게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 9급직 농업공무원, 7급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이거 이외에 각종 자격증들 있죠. 이런 부분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재배학인데요. 이 재배학의 근간이 된 거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뭐냐면 수도작, 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용작물, 여러 가지 어떤 식량작물들에 관련된 것 또는 두과 이거 말고 잡곡,
모든 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재배학은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기 쉬운 걸로 용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식용작물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뭔가 체계를 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냐면 이러한 부분은 스토리텔링형으로 하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밑줄 짝, 돼지꼬리 짝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외워라가 아니라 이 용어가 파생된 거로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이 이해가 가면서 암기하는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것은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된 것이 바로 암기에서 시험 문제를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정확한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 자,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지방직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과목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먼저 두 과목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책이에요. 자, 이것이 짧아져야지 여타의 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체계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과목의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고 빨리 먼저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속도가 이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 속도만이 중요한 걸까요? 정확한 답을 해결해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문제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년 변동은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많이 좀 줄었죠. 그 전에 비해서. 자, 그럼 합격률도 우리가 합격률이 자, 그럼 어때요? 이게 우리가 뭐 경쟁률이 줄다 보니까 합격되는 컷도 어느 정도 기복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문제씩이 있다. 개수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만점 아니면 19개 또는 18개 이렇게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워서가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이해 이거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수월하게 이거를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은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되어서 자, 농업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게 되면 훨씬 더 공부를 수월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의 핵심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연상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에는 아무리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출제되는 하나의 소재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연상적인 학습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대략 한 농업에 관련된 강의를 한 25년째 하고 있는 상태죠. 자, 대상도 참 다양합니다. 일반 성인들,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유기농 기능사, 유기농 기사,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다양한 형태로 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다 어려워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떨까? 유사한 어떤 용어들 이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히 저는 자부해 드릴 건데 농업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강의로 저는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는 합격에 가장 최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두 과목을 공부할 텐데 공부를 해가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노트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거를 매번마다 제가 건드려 드리면서 복습해 나가면서 훨씬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 공부에 관련된 분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농업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죠. 농업직을 보면 다른
과목, 농업지계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기 쉽게 어디에 아주 간편하게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멘토의 그룹도 영어, 수학, 한국사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같이 농업직을 이렇게 특별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돼서 자, 그런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스터디반을 구성을 해서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이 7월부터 시작이 되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나게 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 한 번 더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저는 이렇게 1스텝, 2스텝, 3스텝의 형태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체계를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자, 먼저 자, 7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7, 8, 9, 10 올해 가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그때는 먼저 두 과목이었죠. 재배학과 식용작물에 대한 기본 성향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화된 이론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틀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스토리텔링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알기 쉬운 용어 정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암기가 이루어진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가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는 자, 우리가 예상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 그 다음 포함해 가지고 핵심 문제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 이렇게 이론과 같이 정립을 시켜나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월달, 6월달 시험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박했습니다. 임박하게 되면 이 체계가 다 잡혀져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방문각에서의 스터디 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형 모의고사 이 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생성해서 이거를 가지고 새롭게 변형도 시켜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아무리 귀찮지만 특히나 농업에서는 오답 노트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간섭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맞춰지게 되면 농업직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진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농업직의 핵심 공부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짐에 있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과 또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삼위일치가 되었을 때 원하는 가치를 빨리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다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포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워요.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여우가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를 보고 저는 시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생명은 합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격하느냐. 자,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바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자, 거기에 대한 키잡이는 제가 분명히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농업직을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임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확신, 신념,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합격의 길로 이룹니다. 그 배에 저와 같이 항해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